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어느덧 8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 또 시장은 다시 한번 변곡점이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포인트를 읽어 놓은 상태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시 잃어버린 7000포인트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7000포인트를 장중에 확인한 이후 소폭 반납하면서 마감했던 우리 증시였는데요. 오늘 증시는 70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의 상황을 봤을 때 전장 대비 0.51%, 0.32%, S&P 500은 0.52%로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결국 종전 MOU가 60일 시한이 만료가 됐습니다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론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요. 그대로 결론 도출이 어려웠었고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장기 국채가 급등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이 아주 큰 매출에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보이면서 AI 반도체 부분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던 측면이 시장을 떠받들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그 결과 국채금리는 지난 시간 대비 4.74까지 올라오면서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국제유가 또한 재차 상승하면서 85불 이상 라인을 형성하며 현재 강세 구매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현재와 같은 액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실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국제유가가 강세 라인을 지속했을 경우 시장이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란 또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하길 완전 공세로 전환했고 그동안은 우리가 방어적인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란은 이젠 전략을 바꿔서 완전한 공세,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상 하는 것과 같이 항복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도 사용이 할 수 있다. 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불가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양국 다 핵무기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싸움이 과연 가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다라는 것을 황인주 특파원님이 알려주셨네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IPO를 앞두고 연매출이 92조 원까지 올라왔고요. 결국 7배가 급증을 했는데 여러분 이 7배가 단순하게 무슨 국내 코스닥 기업이 7배가 올라온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92조 원이라는 수치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7배 급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부분이고요.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 시장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가정이 좀 가능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데이터라고 평가는 됩니다만 문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금이 과연 현재 매출과 동일시되게 계속 올라올 수 있을지, 매출이 조금이라도 주춤한 현상이 생겨버리면 현재 투자되고 있는 투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앙에서 중립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다소 위험한 시속 게임을 시작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파로 떠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가 좋지 못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게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도 여기에 따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안 됐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현재로서 봤을 때 반도체 지수 쪽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늘 처음에는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결국은 매출이 계속 시장을 이기고 있는 구조이겠지만 이 지속력이 얼만큼 갈 것인지라는 의구심들이 우리 증시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연출됐다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 쪽에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다시 천불선을 회복하면서 4%대, 샌디스크가 8.8%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메타, AMD,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대표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뚜렷하진 못했다는 것이 데이터에서 검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지만 약간의 위협이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옆에 있는 일본 역시 반도체 주가들이 깨지면서 시장 전체가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환율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중요한 포인트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환율은 지속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일 것이다. 추가적인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가 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전장 대비 1.55%, 코스닥 지수는 3.52%가 조정이 마감됐는데 지수의 마감 지수의 진폭만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7,2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6,900포인트 선을 깨먹으면서 돌연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결국 외국인 투자들이 장중 1조 원 이상의 매수를 공급했지만 이 물량을 90% 이상 다 소진시키면서 차익 실현했던 부분이 시장 하락의 원인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엔트로픽에 대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이 연출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업종이 깨져버렸습니다. 업종 자체가 어느 특정 하나 빨간색 하나 들어온 쪽이 없고요. 반도체부터 12종목까지 전부 다 깨져버렸고 특히나 반도체 지수의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를 모두 저해하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기초 체력이 좋지 못했던 상태였는데 기초 체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부분을 같이 얻어맞다 보니까 증시의 충격이 다소 크게 연출됐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젠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시장을 결국은 견인할 것은 삼성전자와 뭐겠습니까? SK 하이닉스겠죠. 삼성전자는 아주 눈에 띄는 뉴스거리는 없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좀 복잡한 이슈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중복 상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는 역사 전통이 좀 있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이 회사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 SK하이닉스가 공을 들였던 회사입니다. 공을 들였던 회사인데 2023년도에 완전 자본 잠식. 사실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얘기는 거의 서류상 파산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모회사가 있고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버텨낼 수 있었고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잔액만 11조 3천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2024년부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고용량 기업용 SSD가 결국은 매출을 내는 큰 힘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대출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자금을 대여할 때 지분을 같이 넘겨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복 상장이 됐을 때 과연 솔리다임에 대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중복 상장을 위해서 희석 효과로 볼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이 이슈가 있는 가운데 주말간 또 뉴스 많이 나왔죠. 현재 소송 중인 상태인데 상대 측에서 주식을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주식을 원래 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금만 받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하루에 이자만 1억 3천.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슈가 왜 문제였냐면
대략 1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처분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주가가 희석될 수 있다 보니까 주식을 좀 넘길 생각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루 이자가 1.3억인 부분을 일단 모면하는 이런 이슈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다소 좀 정신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겠는데요. 일단 솔리다임 내용과 이 이슈가 두 가지 겹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SK하이닉스는 좀 흔들릴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단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만데 과연 저까지 푼돈 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푼돈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분 구조상 봤을 때 순환출자를 갖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분 1, 2%의 이동만 있어도 상당히 큰 데미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 점을 분명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의 회복력이 다소 더딘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이 열심히 지수가 7천이 뚫리니까 7,300억을 쏘긴 했습니다만 결국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에 고스란히 역풍을 맞았죠. 제가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설프게 추격 매수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 시가 갭상승 이후에 고점 찍고 급락 만든 이런 패턴을 제가 제일 나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패턴을 깨져버렸고요. 하지만 해당 구간들에서 충분한 지지 영역대를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급속도로 매물만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시는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이나 7,000포인트는 역시 예상대로 저항이다. 그래서 이 저항을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나 역시 강한 지지대를 만들어 놓은 지수다 보니까 지지력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코스피로 쏠렸던 거래량들이 코스닥 쪽으로 강하게 밀려 들어오지 않는 점은 약점이라 해당 매물 소화 과정이 길어지면 지수는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까지 밀려 있다. 우리가 이 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 종목을 보면 하이닉스가 1%대, 특히 이제 삼성전기가 많이 두들겨 맞았고요. 7%대, SK스퀘어가 1.6%대, 전반적으로 호흡 조절하는 장세였지만 지수 종목군들의 약세를 보면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좋지 못했던 날이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 종목도 인성정보 3.6%, 레이저업텍 1.6% 정도 수준에서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다소 수익폭이 떨어졌던 측면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은 캐스피온이고요. 1,600원 기준이고 1,320원, 2,400원 돌파 시까지 기준 잡고 있고요. 엔투텍이고요. 1,350원, 1,100원, 1,700원 기준까지 잡고 있습니다. 신원입니다. 1,100원, 860원, 1,500원 기준까지 잡고 있고요. 세아메카닉스 4,700원, 3,850원, 6,000원 기준까지 잡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솔루션 1,850원, 1,400원, 2,500원까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좀 작은 종목군으로 빠르게 스윙을 하고 싶고요. 대형주 쪽으로 아직 힘을 줄 생각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는 구간인 만큼 분위기 파악에 힘쓰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평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변화되어도 데이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오니까 주말간 저도 다양한 뉴스를 지켜보니 말하는 품을 보면 당장 내일 8천 갖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난 마지막 금요일 방송에서도 유일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7천을 찍어도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 맞춤 전략을 쓰고 있고 그 부분들이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네요. 그 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프로였습니다.